아날제직, 진통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테르펜 알코올 성분이 가지는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네. 이 아날제직, 진통 효과, 모노테르펜 알코올과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이 가지는 이 진통 효과는요, 크게 세 가지 기전으로 이 효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시냅스 작용이에요. 시냅스라는 건 우리 신경세포 다른 말로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과 뉴런이 서로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연결된 게 아니라 살짝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상태의 연결일 때 그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뉴런과 뉴런 사이에 신호가 전달되는 그 공간을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냅스 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하나의 뉴런에서 그 옆에 있는 다른 뉴런으로 전달이 되면서 각성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완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 학습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양한 작용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시냅스 작용에 이 테르펜 알코올 성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냅스에서 이제, 분비되는 이 시냅스를 통해 전달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이 테르펜 알코올이 가지는 진통 효과, 아날제즈 이 작용과 연결되는 시냅스 작용, 거기와 연결되는 게 바로 아세틸콜린 니코틴 수용체가 하나 있고요. NMDA 수용체, 가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수용체들 그리고 시냅스 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로마 세라피 생리학에서 뇌과학과 아로마 세라피 거기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서 끝낼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 테르펜 알코올의 어떤 성분들이 어떤 시냅스 작용에, 어떤 시냅스 수용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기전에 대해서 뒤에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테르펜 알코올이 진통작용,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각 수용체에 직접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감각 수용체는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게 이 두 개가 대표적이에요. TRPA1이랑 TRPM8이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게요. 그리고 감각 수용체에 작용한다는 건요. 이 감각 수용체에는 말초 감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초 감각 단계에 그 통증을 감지하게 되는 그 단계의 작용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냅스에 작용한다는 거는 중추신경계 수준에서 작용을 하는 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로 앞에서 염증 과정 살펴봤잖아요. 이 염증 과정에서 화학적 매개체랑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는 게 첫 단계였죠. 근데 얘네들이 바로 통증을 유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염증 매개체하고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작용을 통해서 진통 효과를 가지는 게 또 이 모노테르펜 알코올,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대표적인 화학 성분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시냅스에 작용을 해서요. 그러니까 중추신경 수준에서 작용을 해서 진통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테르펜 알코올 성분은 리날룰이에요. 네, 로즈우드, 그리고 바질, 라벤더 대표적으로 함유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감각수용체, 말초 감각 단계에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 그 통증 그 자극을 전달하지 못하게 막는 거요. 리날룰과 맨솔이 대표적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염증 과정에서 염증에 나오는 그 화학적 매개체나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해서 통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완화해 주는 걸로 대표적인 게 리나롤, 맨솔, 알파테르페니올입니다. 리나롤은 계속 나오네요. 네. 그러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각각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시냅스 작용인데요. 여기 지금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세틸콜린 니코틴 수용체에 이 리날롤이 작용을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아세틸콜린이 어떤 작용을 하는데 통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거부터 우리 살펴봐야 되잖아요. 아세틸콜린은요, 사실 저기 앞에 니코틴 수용체에 작용을 한다고 했죠. 리날룰은요. 근데 아세틸콜린 수용체는요, 니코틴 수용체 말고 무스카린 수용체라는 거, 또 다른 수용체도 있어요. 근데 이 리날룰은 무스카린 수용체 말고 니코틴 수용체에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운동신경 말단에서 분비가 되어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자율신경계로 가면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리고 중추신경계로 갔을 때는요, 학습을 촉진시켜줘요. 그리고 시냅스 가속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신경 가소성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신경 가소성이라는 거는 이것도 제가 내과학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제 무얼 배워요? 예를 들면 피아노를 배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처음에는요, 이 손가락 하나하나 누르는 거 5손가락을 다 사용하는 것도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이제 한 손을 사용하는 거는 쉽게 돼요. 그럼 이 양손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또 막 버벅거리다가 한동안 연습을 하면 양손도 이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아주 멋진 피아노곡을 연주할 수 있게끔 이 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원래 처음에 피아노를 배우지 않았을 때는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들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이 학습을 통해서 손을 움직이는 작용,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면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신경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 연결 상태가 처음에는 아주 가늘게 연결이 되어 있다가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연결이 점점점 두꺼워지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신경 전달이 이루어질 정도로 탄탄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냅스 가소성, 신경 가소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이 아세틸콜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걸 배우고 내 걸로 만들고 어떤 기술을 익히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아세틸콜린은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리날룰이 작용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운동신경 말단이요. 바로 운동신경 말단에 이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이는, 그 아세틸콜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수용체가 니코틴 수용체거든요. 그래서 리날룰이 이 아세틸콜린의 니코틴 수용체 작용을 한다는 거는요, 운동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는 걸 조절해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조절을 해주느냐. 아세틸콜린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어서 니코틴 수용체 결합을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육이 수축이 돼요.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거, 우리가 뭔가 힘을 줘서 근육을 쓸 때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힘을 풀고 편안한 상태가 됐을 때 근육이 수축의 반대, 이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작동하지 못하고요, 계속 수축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계속 수축을 하는 거, 이완 안 하고 계속 수축하는데 또 수축하고 또 수축하고 또 수축해요. 이거 우리 경험하는 거, 흔하게 경험하는 게 바로 다리 쥐나는 거, 경련 일어나는 거, 그래서 무지 아픈 거 있잖아요. 네. 경련성 통증이 바로 근육이 수축만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통증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이 리날룰에 있다는 거예요. 네.
모노테르펜 알코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다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근육이에요. 네, 이거 근육이 뼈에 지금 붙어 있어요. 그래서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거든요. 네,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근육하면 떠오르는 운동해서 이 벌크업시키는 그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근육이요. 지금 이 연두색이 신경 전달 경로예요. 그래서 이 근육으로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요, 여기에 시냅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시냅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근육에 콕 박혀서 연결된 게 아니라 살짝의 거리를 두고 근육세포와 신경세포가 떨어져 있는 그 시냅스 연결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신경세포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은 근육세포에 그 아세틸콜린을 받아들이는 니코틴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이 니코틴 수용체에 아세틸콜린, 신경세포에서 분비한 아세틸콜린이 딱 열쇠 구멍에 딱 끼어 들어가면은 근육이 수축 운동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그림은요, 근육 조직과 아로마 세라피에서 함께 살펴봤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의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대한 기전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 아로마 세라피 해부 생리학에서 근육 조직과 아로마 세라피 그 클래스 들으시면은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아세틸콜린 작용에 대한 부분만 볼게요. 바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네, 이게 지금 근육세포고, 요 근육세포고, 여기 연두색으로 된 부분이 이 부분이요. 신경 말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원두콩 같이 생긴 이 부분이 바로 니코틴 수용체예요. 그래서 이 니코틴 수용체로 아세틸콜린이 이 빨간 알갱이가 아세틸콜린이에요. 신경세포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면은 이 근육세포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가 이 아세틸콜린을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켜요. 네. 그러면은 이제 칼슘이 근육세포 안으로 세포질 안으로 분비가 되면서 근육의 수축작용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기 이 부분에 리날룰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날룰이요. 여기 아세틸콜린이 여기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게 여기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여기 결합을 해야지 칼슘이 방출이 될 텐데 결합을 못하게 리날룰이 막아버리니까 칼슘이 방출이 안 되고 그럼 근육은 계속 이완한 상태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 수축이 가져오고 오는 그 경련성 통증을 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NMAD라고 되어 있네요. 오타네요. 잠시 고치고 오겠습니다. 네, NMDA 수용체죠. NMDA 수용체에 또 이 테르펜 알코올이 작용을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고 하는데 이 NMDA 수용체가 뭐지? 그거를 같이 좀 볼게요. NMDA 수용체는요, 바로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요, 글루탐산, 영어로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글루탐산 수용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글루탐산이 하는 작용과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글루탐산은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성대 이완으로 이렇게 딱 간단하게 두 개로 나눠보면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 우리가 각성된 상태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무언가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완시켜주는 상태로 가게 해주는 게 그 반대편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니까요. 글루탐산은 뭔가 우리가 빠릿빠릿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이완보다는 긴장 상태로 가져다 주는 그런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인 거예요. 근데 이 글루탐산이 하는 주된 작용은 학습과 기억을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가 좋다고는 하지만 이런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못한다면은요. 앞에서 아세틸콜린도 신경 가소성을 촉진시켜주고 뭔가 학습이랑 우리가 배워서 습득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도록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었죠. 근데 글루탐산도 학습과 기억을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랑 이완성 신경 전달 물질도 무엇 하나만 계속 나온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 거죠. 얘네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필요할 때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다가 또 상황이 바뀌어서 이완을 해야 될 때는 이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고 이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균형 잡힌 상태로 서로 왔다 갔다 교대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학습과 기억을 촉진시켜주고 신경 가소성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과 함께 지금 우리는 통증 완화 아날제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테르펜 알코올이 NMDA 수용체, 글루탐산 수용체 작용을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글루탐산 수용체가 하는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뇌로 통증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뇌로 통증을 전달하려고 할 때 에이 보내지 말자 이거는 이렇게 딱 막아서는 게 테르펜 알코올이 하는 일인 거예요. 뇌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양을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는 아프다는 걸 덜 느끼게 되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도 바로 리날룰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날룰이 아세틸콜린 니코틴 수용체에도 결합을 해서 거기에 아세틸콜린이 결합하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이 NMDA 수용체에도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딱 막아가지고 아니야 이 정보 전달하지 마. 전달해봤자 힘들기만 하잖아. 이렇게 딱 막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전달을 억제해서 우리가 아프다는 걸 덜 느끼게, 못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글루탐산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면 지금 그 반대편에 제가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부분 있죠. 그 반대편에 있는 거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이완성 신경 전달 물질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가바예요. 그런데 리날룰이 이 가바에도 작용을 한다고 앞에 통증을 완화 아날제직의 그 세 가지 기전 중에 이 가바에 대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네, 가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가바 수용체고 이게 지금 우리 사람의 몸의 세포막이거든요. 네. 이 세포막에 보면 다양한 그 출입문들이 이렇게 단백질 성분으로 콕콕 박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가바는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이게 이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이 무슨 약인지를 알면은 가바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이 궁금증이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 가바 수용체의 작용을 해서 효과를 보도록 하는 약이 벤조디아제핀, 이거 약이거든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이에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의 대표적인 게 수면제, 진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가바 수용체에 가바가 결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진정시켜주는 거. 우리가 잠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날룰이요.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 글루타메이트가 수용체에 결합하는 거 막았죠. 근육을 수축시키는 아세틸콜린이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하는 거 막았죠. 근데 가바 수용체에서는 이 리날룰이
여기를 막아서 가바가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얼른 여기로 결합해야 돼 일로 와 하고서 가바가 이 가바 수용체에 잘 결합할 수 있도록 촉진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 더불어서 뭐래요? 이 가바 신경전달 이완성 신경전달 물질 가바가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해주는 작용도 한다는 거예요. 더 가바를 많이 만들어 평소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수용체 잘 결합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우리는 더 진정되고 이완되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게 딱 긴장하고 있을 때보다 편안하게 이완이 되는 상태일 때 통증도 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작용으로서 진통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리날룰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는 다 중추신경계의 시냅스에 작용하는 그 리날룰의 작용에 대해 살펴본 거잖아요. 근데 이 TRP 채널 이거는 말초 감각의 말초 감각으로 이제 우리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TRP라는 건요, 이게 약어예요. 그래서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이라는 단어의 약어인데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옆에 있는 이 그림들이 이 TRP, 그러니까 말초의 감각을 감지하는 다양한 말초 감각 수용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TRP-A1, TRP-MA, TRP-V1, TRP-V4 여기에 이렇게 몇 가지 종류가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얘네 TRP 채널의 종류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요, 이 테르펜 알코올이 그러면은 이 수많은 TRP 채널 중에 어디에 작용을 해서 말초에서부터 통증이 뇌로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거지?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테르펜 알코올이 영향을 미치는 이 TRP 채널은 먼저 TRP-A1 채널이 있습니다. TRP-A1 채널이 어떤 이건 말초 감각신경 수용체니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나 아니면 우리 몸속의 내부의 말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극들을 여기 감지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감지하는 게 어떤 자극들이냐. TRP-A1에서 감지하는 자극은 inflammatory pain, 어떤 염증성 통증, 그리고 visceral pain, 내장의 통증, migraine, 편두통, neuropathic pain, 신경성 통증을 감지하는 부분이에요. 말초에서. 그런데 이 부분에 테르펜 알코올이 작용을 해서 요런 감각 정보들이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 수용체에 그 정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TRPM8이라는 이 수용체에도 이런 정보들이, 이런 자극들이 전달되지 못하게 차단한 이 문을 막아버리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TRPM8 이 수용체가 이제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는 무엇이냐? 편두통과 치통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 말초 감각 레벨에서 통증을 차단하는, 통증 감각 차단하는 거, 통증을 완화하는 거, 대표적인 게 맨솔이 있었거든요. 근데 맨솔은 이게 쿨링 효과를 통해서 여기 냉감, 차갑게 이 체표면의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이 감각을 둔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 TRPM8, 이 수용체에 작용을 해요. 이 수용체가 쿨링, 이 냉감에 반응하는 수용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날룰이랑 맨솔이 이 말초에 있는 TRP 채널, 말초의 감각신경 단계에서 신경 전달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그 자극이 받아들여지던 그 말초에서 전달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뇌까지 올라가지도 않겠죠. 근데 모든
감각 자극은요, 뇌로 들어가서 뇌에서 해석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뇌에서 해석한 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뇌로 올라가지 않은 자극은 우리는 느끼지 못해요. 그런 방식으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 통증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이 린날롤 맨솔이 한다는 거예요.